자, 이제 허가 대상하고 허가 절차를 볼게요. 이제 226페이지 한번 봅니다. 226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쌍갈로 1번하고 2번 있죠. 1번, 2번이 요거예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도 단독 문제를 몇 번 냈어요, 내기는. 근데, 허가 대상 보시면요. 거기 첫 번째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를 보세요.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돼 있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돼 있고요. 계약은 역시 예약을 포함한다 돼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투기 방지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서 뭐 해요? 그냥 사가지고 그대로 팔아요? 보통 난개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요, 부가적인 실제 이제 이 목적이 국토 훼손 방지예요. 용도를 정확히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투기 방지와 국토 훼손 방지를 할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투기하는 권리는 뭡니까? 사서 팔아야 되잖아. 소유권. 국토를 훼손한다? 건물주에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에요. 소유권은 이전이고요. 지상권은 설정이에요. 이전 또는 설정해놨는데 그게 이전과 설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대가를 부담하니까 유상이라 해야 되고요. 계약을 얘기하니까 여기 예약도 포함한다. 예약을 뭐냐면요. 이거 가등기 같은 거예요. 그럼 요것만 허가 대상이에요. 이게 투기 방지나 국토 훼손을 방지하려고 만든 법률이구나. 이게 대상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소유권과 지상권만.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가요. 토지거래 허가에 면제돼 있죠. 자, 허가 면제라는 것은요. 각 지역별로 규모가 있는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규모가 있는 땅인데 이게 보시면요. 도시지역 내의 토지랑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가 면적이 달라요. 그럼 보세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밖에 토지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안에 있는 토지지. 그럼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면적이 넓어도 괜찮겠죠? 왜 싸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누지냐면 여러분 공법 시간에 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부르죠? 그 지역을 말해요. 미지정지역까지. 주상공록 미지정지역. 그럼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미지정지역 60인데 요 면적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 2번 냈어요. 근데 지문으로 더 잘 내는 게요. 보세요. 자,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일제 어때요? 건설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맞아요. 그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60, 150, 150, 200에 여기 60인데 이 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면제다. 이하. 맞죠? 그럼 이 제곱미터에 초과하는 경우는 어때요? 허가를 받아라는 거죠. 허가를. 무슨 말 알죠? 허가 면제라고 제목되어 있고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초과하면 허가 받아라는 거예요. 이건 지문으로도 잘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단독 문제 내면 이거 60, 150, 150이 물음으로 문제 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지문을 낼 때는 이제 종합 문제를 내는데 이제 주로 그때 지문 낼 때 뭐 녹지 지역, 주거 지역 이제 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시 지역 밖에는 이게 면적이 넓어되는데 250제곱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지나 임야는 더 싸죠. 도시 지역 밖이라도 주거 지역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농지 임야는요 면적이 더 넓어요.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럼 이 면적을 초과해야 허가받는 거예요. 이 면적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하더라도 또는 국토를 훼손하더라도 어때요? 규모가 좀 있는 땅이라야 허가받아라 이거죠.
그 제가 달동에 세 평 살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226페이지 보면 거기 제일 밑에요. 동그라미 이번에 탈법 행위에 방지돼 있잖아요. 계속적 거래, 분할 거래돼 있는데요. 뭐,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림까지 막 그려가지고 막 ABC, 그죠? 허가 받냐 안 받냐 쓰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 내면 짜증내요, 수험생들. 그래서 그런지 출제원들 욕 안 들어보려고 이거 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조문이 생겼나 하는 것만 좀 이해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토지거래 투기는 어때요? 토지 투기는 전 세계 AI도 못 따라와요. 그만큼 머리속이 복잡한 거죠. 그럼 이거 보세요. 60제곱미터 이하를 허가받지 않는다니까. 내 땅이 지금 100제곱미터야. 그럼 어떻게 팔면 될까? 그래, 50, 50 분할하면 되겠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뭐, 땅이야 뭐, 분할 합병은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니까. 예.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파는 것들도 허가받아야 되겠다 하고 범위 안 들어진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자, 지금, 녹지 지역에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있는데, 200제곱미터가 실제 넘는 땅을 내가 투기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라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작은 땅을 한 3개 사는 거야. 1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그죠? 그럼 문구로 놓으니까 어때요? 큰 땅이 돼버렸죠? 이러면 허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허가 받아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요, 실제로 이래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정해놓고요. 발표를 딱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분할해서 팔고, 또 일부를 조금씩 사가지고 합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랴부랴 만든 법이 그거예요. 계속적 거래도 허가 받고, 분할 거래도 허가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출제원들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자, 마지막 절차 이제 허가 신청입니다. 허가 절차. 그래서 이제 228페이지 보세요. 허가 절차가 사실은 두 문제나 출제되니까요. 나름대로는 이제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쪽은요. 뭐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여기는 거의 암기 반 이해 반이에요. 앞에 부동산 거래신고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문제를 딱 보면요. 거의 뭐 80% 이해를 해야 맞추는 지문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쪽은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그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신청이 있었겠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신청해요? 계약 전에 해요? 반드시 계약 전에요. 사전 허가라니까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거래가 신청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계약 전에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럼 허가 신청 누구한테 해요? 바로 우리 앞 시간에 허가권자 배웠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군구 허가 신청하죠. 그럼 허가 신청하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심사를 해요. 그럼 기준 심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요? 허가해 주겠죠. 허가를 우리는 허가증 발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문에는 허가증 발급돼 있어요. 그럼 허가증 받아가지고 어디 갈까? 허가증 받아가 어디 갈까요? 우리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건 앞에 절차에서. 왜 등기소장한테 알려줍니까? 허가증 없으면 등기가 안 된다니까. 그럼 허가증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제 등기하러 가야지. 그럼 등기했어요? 등기 필증 받아서 끝일까? 그건 아니에요. 자, 처음에 허가 신청했을 때는요. 투기 방지가 주목적이라 했죠. 근데 허가 받아놓고 마음대로 서면요. 그 골치 아프잖아요.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 받아놓고 그거다가 공장 지으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어때요? 무조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이제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제가 영어는 몇 글자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and. 근데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용을 안 해. 무조건 처벌해. 너무 심하잖아. 처음에는 이용해. 그렇지. 이용해라. 그게 이제 이행명령이에요. 그럼 이행명령을 받아서 이용을 했어요.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이. 이행하라 해가지고 어때요? 이행했는데 뭐. 근데 또 어때요? 이행을 안 해요. 관청에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용 좀 하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이용을 안 해. 그럼 이때는 뭐하죠? 처벌해야 되죠. 여기서는 처벌조항이요.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허가를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고 계약한 사람은 무효가 계약이잖아요. 이건 실제 무효가 되고요. 2년 이하 징역이에요. 허가 절차 자체는 이제 어때요? 형사처벌이야. 근데 정상적으로 허가 받았잖아요. 그럼 투기는 실제 하지 않는다 보는 거야. 그럼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그때는 어때요? 이행강제금 나와요. 이행강제금. 왜? 이행하라고 강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땅 쓰라 이거야. 근데 안 그러면 돈 부과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느냐 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229페이지. 자, 쌍갈로 4번. 그러니까 228페이지하고요. 229페이지에 쌍갈로 4번까지는 출제한 적 없어요. 그럼 쌍갈로 5번 갑니다. 5번. 허가 신청에 처리돼 있죠. 그럼 여보세요. 시군구에서는 허가 기준 맞으면 허가증 발급해야 된댔죠. 이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날짜 보이죠. 15일이에요. 15일. 근데 허가 기준에 안 맞아. 이 사람들 투기하는 것 같아. 그럼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불허가 처분 내려야 되잖아요. 아무나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것도 날짜 15일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 한번 읽어볼게. 자,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 기간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돼 있죠. 그 밑에 니은 보니까 처리기간 15일 써놨죠. 그러면 허가 신청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준다. 자, 요거 이제 우리 앞에 배운 거랑 연계해 볼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거 며칠만 해줬어요. 신고 말고 허가. 15일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만 30일이라 했잖아요. 그쪽은 예외조항이거든. 거기도 15일이잖아. 법 하나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실제 뭐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또는 돼요. 우리가 야생생물 특별구 이런 데 허가 신청할 때도 며칠 만에 15일 만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도 하면 뭐예요? 15일 동안에 허가나 불허 처분 해줘요. 자, 그럼 이건 한번 볼게요. 남구청의 공무원이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내가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증 발급하는 걸 깜빡했어요. 불허가 처분 통지하는 것도 깜빡했어 그냥.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서 15일 동안 딱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와. 불허가 처분 통지서도 안 와. 허가증도 안 와. 그럼 뭐 가서 따져야 되죠. 자, 언제 가서 따질까? 15일째 되는 날 따질까? 그 다음 날 갈까? 그렇지, 다음 날. 이거 시험이 잘 나와. 거기 밑에 허가 간주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억 보세요.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뭐다?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입니다. 끝난 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날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찾아가면 구청 공무원이 뭐라 하냐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무조건 허가증 발급해야 돼요. 16일째 되는 날 허가증 발급해야 돼. 근데 이런 조문을 왜 넣냐면요, 이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잖아요. 민법에서 배우죠? 도달주의인데 우편사고가 잘 나요. 우편사고. 그럼 관청에서는 보냈는데 이게 뭐 신청이는 못 받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다툼이 많이 생기죠. 그럼 다툼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아예 어때요? 이 조문을 갖다 끼운 거예요. 다음날 허가증 줘라 그냥. 그래서 요즘은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허가증이나 불허가 처분 통지는 사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요. 근데 보냈는데도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자 보내요. 이 스마트폰 생겨나서부터는 문자 먼저 보내고 뒤에 보낸다니까요. 그럼 못 받았습니다.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 이제. 그렇게 이제 내세울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도 우리 시험에는 다음날 이거 빼고 잘 내요. 끝난 다음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쌍알 6번요. 허가 의무 위반한 거래계약에 효력되어 있는데, 요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허가 의무 위반은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확정적 무효를 맺는다 되어 있죠.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시간에 유동적 무효라는 걸 배울 거예요. 수업했어요? 민법 총칙에 보면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요. 그 무효와 취소할 때 이제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유동적 무효는 이게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법 조문도 아니고 대부분 판사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 판사가 그 한마디 지어내는 바람에요, 이게 무효가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게. 거기에 따른 판례가 막 수십 개씩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판례를 이 책에는 잔뜩 실어놨는데 실제 민법에서 나와요, 그거. 그러면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하면요, 그냥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무효예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그때는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유동적 무효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거야. 그럼 뒤에라도 허가 받으면 유효로 해주고 뒤에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로 한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법 조문에는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방금 제가 읽었는데 두 번째 줄처럼 확정적 무효를 뜻해요. 근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계약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 받아요.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데는 2년 이하 징역 되어 있죠.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토지 가격, 여기서 말하는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 야, 그러면 이게 땅이 10억짜리 같으면요, 벌금만 3억 나와요.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벌금을 많이 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야지 뭐 함부로 안 하죠. 자, 요까지만 챙기고 그 밑에 판례가 있지만 참고, 전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니까 이게 민법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231페이지 밑에 허가 기준 갑니다. 허가 기준. 23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허가를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되어 있죠. 근데 2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의 내용이 너무 많죠. 이거 외워야 됩니까? 하는데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하는데요. 자, 책을 236페이지 가보세요. 237페이지. 제일 밑에 토지 이용 의무 기간 돼 있죠. 자, 요거 보세요. 여기 허가받은 목적들이 이해되고요. 이 의무 기간이 지나야 된댔어요. 그럼 여기 기준이랑 의무 기간은요, 항상 연동해서 출제해요. 그럼 같이 출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기 편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복잡한 지문 안 써요. 조건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그걸 싫어해요.
출제위원들도 수험생도. 아, 그러면 여기서 허가 기준은요? 아주 간단하게 출제해요. 그럼 얼마나 간단하게 출제하냐면요. 실제 238페이지 가보세요. 자, 2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있는데요. 요 조문이랑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거 있죠. 232페이지하고요. 233페이지하고 그럼 두 개를요. 가운데 이 페이지를 잡고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세요. 232페이지하고 238페이지하고 똑같아요. 조문이. 맞죠? 똑같은데 제일 위에 연수만 있어요. 연수. 238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다음에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토지 지을부터 2년 돼 있죠.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땅을 사러 왔는데 관청에 물어봐요. 너 왜 땅 살라는데? 집 지으려고요. 아, 그래? 그럼 허가해 줄게.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요.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땅을 사러 왔는데 니 뭐 지으려고 그랬어 내가. 경로당 지어서 이제 기부하려고. 좋은 일이 나쁜 일? 좋은 일이죠.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용 토지 무조건 허가해 줍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즉 농림업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추가로 농지 취득한대요. 허가해 줄까 안 해줄까? 무조건 해줘야지. 그죠? 농업인 등입니다. 이 사람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또는 사업계획 인가에 따라서 허가받았어요. 그럼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사람이 땅이 있어야 사업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신청하면 허가 해줘야 돼? 안 해도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는구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좀 있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주변 땅을 사는 것 어때요?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에요.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한 토지 허가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임대 아파트를 내가 짓기 위해서 LH공사에서 내가 땅을 샀어요. 왜? 민간 임대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럼 임대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 땅을 안 주면요.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용 토지는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니까. 자, 허가 기준은 이게 다예요. 이제 너무 말이 많은데 제가 다 줄여버린 거예요. 왜? 이 시험에는 요것만 알면 이제 출제할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나 주민의 편익시설, 녹지시설 또는 이제 농업인 등의 이제 실제 토지를 알면요. 2년만 쓰면 돼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지가 다른 거 쓰든지 팔다 먹든지 마음대로. 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몇 년간 써야 됩니까? 4년. 이 토지를 그 사업에 4년 동안 계속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보존이나 임대주택 보세요. 현상보존용 돼 있잖아요. 조문은 이래 안 돼 있어요. 임대주택용 돼 있죠. 글자가 몇 글자다? 5글자 5년. 자, 이용 의무 기간과 허가 기준이에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한 거는 또 출제인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꼭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 집에서 혼자 읽다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농업이 아니고요. 이제 혹시나 도시에 살다가 귀촌하는 사람들도 그 땅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엄청 복잡해요. 봐봐요. 언양이 만약에 토지를 허가구역이야. 근데 내가 이제 양산에 살고 있는데요. 언양으로 귀촌하기로 했어요. 그럼 귀촌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농지를 실제 어때요? 내가 살려고 언양군청에 갔어. 그럼 군청의 공무원이 나보고 뭐라겠어요?
니가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기촌하는데?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가 원래 농사 지었던 사람도 아니고 농업인도 아닌데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기촌한대. 그래서 그건 복잡해요. 절차가.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그 현지에 다 돼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어디 살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런 건 시험 안 나와. 그 조문에 막 써놨어. 출제위원들도 복잡한 거 싫어한다니까. 출제위원 중에 복잡한 걸 좋아하는 출제들은 공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나는 공법 교수님들 존경스럽죠. 저도 공법 너무 싫어해요. 저도 사실은 공부를 했잖아요. 시험 치려고 뭐 자격증도 따고 이제 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뭐 개론 공법 제일 싫었어요. 개론은 뭐 들어보면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죠?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 하죠.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장관 이름은 이제 신문지에서 봐도 뭐 도시계획이 어쩌고저쩌고 막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럼 선생님 민법은 쉬웠습니까? 나는 민법도 처음 들었어요. 태어나서. 내가 뭐 법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민법 말고요. 우리 개론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뭐 공시세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대에서 가르치는 법이 아니에요. 자법이라고 그게. 그럼 중개사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 중개사법 가르치는 곳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학과 말고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 학과에 2학년에 그냥 전공 과목으로 이제 딱 올라가 있는데 그거 한 학기하고 그만해요. 저처럼 이렇게 막 1년 내도록 강의하는 게 아니고 막 잠깐 하고 말아버려요.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새롭게 어때요? 공부를 하고 근데 이거 강의하려면 민법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민법 공부를 하고 중개사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근데 공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법대 나오긴 했는데 그 공법 같은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조문 1500개를 다 외워야 돼요. 그쪽 조문이 1500개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 난 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공법이 힘들다고 그러죠. 수험생도 힘들어. 공법은 50점 받고 중개사법 80점 받아라. 다들 그렇게 하죠. 보세요.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어때요? 아니, 제가 제 과목을 뭐 80점 받으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 경시법이나 하실 때 민법 하시는 분, 뭐 개론하시는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2차 과목은 중개사법 80 받고, 공시세법 50 받고, 뭐 공법 50 받고 이러죠. 예,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해요. 근데 제 과목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점수를 좀 딸 수 있겠다 하는 느낌 들죠. 60점이 가장 빨리 올라가요. 한 4, 5월 가면 다 60점 와요. 근데 암기표 막 외우잖아요. 7, 8월 가면 90점, 80점 막 나와요. 근데 다른 것들은 막 40점대에서 막 헤매고 있죠.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지문도 잘 안 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왜 이거 허가 대상 있잖아요. 허가 대상에서 뭐 녹지 지역 이런 거 이제 내기도 하고 녹지 지역을 제일 많이 내더라고. 그죠? 그럼 녹지 지역을 만약에 그죠? 몇 제곱미터에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지어 몇 년 써야 돼요?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지문을 연결해서 쓰면 이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죠. 그럼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 어때요? 연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234페이지 보세요. 큰 제목 4번이에요. 자, 요것도 간단히 볼게요. 시험에는 간단히 나와요. 제가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 그러면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기분 나쁜데 내가 성격이 MBTI E예요. 그럼 관청을 발칵 뒤집으면 돼요. 이의 신청하시면 돼. 나를 왜 불허가 처분했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내가 MBTI가 대문자 I예요. 그럼 조용히 가서 부탁하죠. 매수 청구하시면 돼요. 대신 좀 사주세요.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이의 신청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원에서 심의해서 다시 허가해주거나 또는 불허 하고요. 매수 청구하면 매수자를 국가 등에서 구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각종 철도공사 같은 공사들이에요. 그럼 각종 공사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매수하게 되는데요. 이거 불허가 처분이나 이제 이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요. 1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이건 숫자가 아주 중요하고요. 1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면 그 매수자가 이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 가격의 기준 가격이 얼마 됩니까? 하면요. 매수 가격 얼마로 해줄 것 같아요? 매수 가격. 지금 이 땅은 거래가 안 된 땅이잖아요. 계약 전에 허가 신청한 땅이잖아요. 그럼 기준 가격을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아니 방금 매수 청하면 국가 등의 땅을 산다면서요. 맞아요. 원래 대한민국은 국가 땅을 그죠? 제가 살 때는요. 국민 땅을 거저물라 그래요. 맞죠? 날로 처먹는다 이러죠. 공시지가로 준대. 그럼 이거 매수 청구 잘 안 하겠죠? 잘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가요. 선매협의 절차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5번 달라보세요. 선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비워놓은 이유가 있죠? 이겁니다. 선매협의. 자, 불허가 처분받아서 우리가 좀 사주세요 하는 거는 매수 신청이고, 선매는요, 거기 한자까지 써놓은 게요, 앞설 선자에 살매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 전 신청했잖아요. 자기들이 사겠대. 관청에서 국가 등이 사겠대요. 왜? 공익용 토지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럼 땅 실제 어때요? 갖고 있는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실제 허가 신청하러 왔는데, 이 땅을 딱 보니까, 공익용 토지로 써야 되겠대. 관청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땅을. 그러면 뭐예요? 선매협의 통지를 해요. 자기들이 사겠다는 거야. 누가? 국가 등이에요. 그럼 국가 등이 사겠다. 그래? 그럼 이 중에 선매자를 지정하겠죠? 그럼 선매자도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매수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종 공사입니다. 공사 10사람 있어요. 그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러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나온다 보세요. 지방공사가 선매협의 통지를 한 때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국가 등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공사 나오면. 그럼 선매자로 지정하고요. 이건 협의잖아, 협의. 그럼 협의하려면 선매자가 가격 제시해야 되죠. 그걸 선매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선매 가격은 얼마가 기준일까? 이건 감정 가격이에요. 공시지가로 우리가 사기라면요. 이게 미쳤나 하고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 얼굴에다가 불 탁 붓고 나오잖아. 보세요. 이건 쉬워요. 보세요. 국가가, 그죠? 자, 우리 땅을 산대.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지금 답답한 거야? 토지 소유자가 답답하잖아요. 그럼 땅 주인이 답답해서 사주세요 하면 거저물로 하죠. 근데 이제 선매는 누가 답답한 거예요? 관청이 답답한 거잖아. 선매는. 저가 지금 이 땅을 꼭 사고 싶잖아. 그럼 그때는 얼마 준다고? 감정 가격 준대.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똑같은 땅인데요. 우리가 답답하면 거저물라고요. 지가 답답하면 좀 더 준대요. 원래요. 국가가 국민하고 부동산을 이렇게 딜하는 조문은요. 이게 처음이에요. 원래는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되잖아. 법이라는 놈은. 내가 사라고 할 때나 지가 사라고 할 때나 같은 금액으로 그래야 되잖아. 땅은. 근데도 달라요. 우리나라 최초고요. 어떤 법에도 이런 걸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내요. 보세요. 선매 가격, 매수 가격 다르죠, 이거?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답답한지 보면 돼, 이거는. 자, 뭐 선매 협의 절차는 좀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6페이지에 선매 협의 절차가 있죠. 그 중간에 왜 그림 보이시죠?
나중에 이 그림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림보다는 그 밑에 쌍괄호 4번의 선매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선매 가격. 자, 그럼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다 하셨고 240페이지 넘어갑니다. 239페이지는 이겁니다. 이거 2년, 4년, 5년 네, 그거고. 자, 이제 요거예요.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면 끝나죠? 2년 쓰거나 4년 쓰거나 하면 끝나죠. 근데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안 합니다. 뭐 하죠?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행명령을 내릴 때 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거주할 집을 짓는다고 허가받았어요. 근데 집을 안 지어요. 관청에 공무원이 나가지고 야, 너 왜 집 안 짓냐? 빨리 집 지어라. 근데 6개월 뒤에 갔더니 또 집을 안 짓고 있어. 너 왜 집 안 짓냐? 지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네가 말 안 했잖아. 아, 이거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으라고 얘기해야 될까? 3개월 이내에 이행명령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 하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어때요? 최대가 3개월이에요. 야, 너 2달 안에 빨리 집 지어. 착공해.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랬더니 2개월 만에 딱 집을 짓기 시작했어. 그러면 처벌 안 해요. 근데 착공도 안 하고 건축 설계도 아니고 건축허가 받으러 오지도 않아. 이행 안 했죠? 그럼 그때는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얼마 부과합니까요? 이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가격이 하나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인데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이행강제금은요 실가로 부과한대. 국가는 지 좋은 거 다 해. 이건 시외거래가의 10%잖아. 그럼 내가 답답하니까 공시지가 산 데다가 지가 좀 답답하니까 감정가격 준다 해다가 내가 만약에 이용 안 하니까 실가의 10% 때리네. 국가는 지 좋은 거 다 해요. 법이.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니까 이게 뭐 7% 부과할 때가 있고요. 5% 부과할 때가 있고 이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좀 이따 하고 그건 다음에 하고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나올까? 한 번 나옵니다. 1년에 2번씩 나온다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요거 시험에 1년에 2번씩 낸 적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고 언제까지 나올까? 천년 만년 평생? 그럼 토지 소유자 죽어버리게? 아, 요거요. 이용 의무 기간 동안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를 취득한 사람은 이행강제금 몇 번 나온다? 2번이지 2번. 2년 동안 사용하니까 내가 이용해야 되는 의무 기간까지만 나와요.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번 나오죠. 그 뒤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토지를 이용 안 하면 취득가액이 100%인데 그냥 방치하면 10% 다 나와요. 근데 용도를 바꾸면요.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를 취득했는데 집은 안 짓더라도요. 거기다가 파심어가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럼 용도를 바꾼 거지 방치한 건 아니죠. 근데 갑자기 10%다 나온 거야. 공무원들이 그 파심는 걸 모르고 그냥 잡초인 줄 알고. 그럴 수 있죠. 그럼 10%다 나오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30일 이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약간의 상식으로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또는 세금 이런 건 이제 고지서 날아오죠. 그럼 고지서 왔을 때 혹시 뒷면에 요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문구 보셨어요? 그 고지서의 내용이 실제 어때요? 이게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실제 요거 응할 수 없는 분들은 이의제기하라고 돼 있어요. 전문 날짜가 어때요? 30일이에요. 그거 다 30일. 우리나라 고지서 나온 것들은 다 이의제기가 30일이에요. 거기 보시면.
30일 이내 하세요 써놨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이행강제금 하면 고지서 보내겠죠. 그럼 부가 고지서를 보내면요, 그때는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의제기하는 사람 이건 볼게요.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요, 주택용지 쓰려고 허가 받았는데 이행명령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행을 했어요. 근데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럼 내가 이행한 날하고요 고지서 발급일이 달라요. 그럼 고지서는 보통 먼저 발급되거든요. 그럼 이행을 했는데 고지서가 날아왔어. 이거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무조건 내야 돼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징수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요. 그러면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으면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매년 이용 의무 기간 동안만 하지만요, 거기 조문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징수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고지서 날아오기 전에 어때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자, 요게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근데 잘 보세요. 허가 절차가 두 문제로 나온댔는데 뭐 두 문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겠나 하고 이제 보는데요. 이거는 100% 문제네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취득가액 100분의 10인데요. 방치하면 5%, 그죠? 임대하면 7% 있잖아요. 기준도 나와요. 기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기간 알아야 되겠죠? 허가 기준 이제 알아야 되잖아. 또 이의제기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시군구한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요, 이용 의무 기간에 따른 실제 문제는 100% 출제예요. 한 번도 안 시고냈어요. 아, 그럼 이건 알아야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는 앞에 문제인데, 보세요. 앞에 문제에서 낼 만한 게 뭐 있냐? 선매 협의 절차에서 가격, 매수 청구에서 가격, 또 이런 날짜 있죠? 1개월, 15일. 또 우리 선매 절차의 날짜가 1개월짜리 2개, 15일짜리 2개인데 이거 바꿔서 내요. 1개월짜리하고 15일짜리를 막 서로 바꿔낸다니까요. 그럼 실제 선매자를 지정하는 게 며칠이더라, 공고하는 게 며칠이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근데 그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요거는. 자, 요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에서 절차 4가지는 다 보셨어요. 아, 뒤에는 보칙편이 있고 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참고적인 표현입니다. 뒤에는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법률까지 해서 파트 2까지 해서 이제 과정은 요 11월 12월은 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11월하고 12월에 본 문제들 이제 내용들은요 거의 35문제 분량이에요. 40문제 중에서. 그럼 미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죠. 책이. 문제집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눠질 건데요. 파트 1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서 24문제에서 30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파트 1을 공부를 다 끝냈어 이제. 그럼 80% 이상 내가 확신해. 그러면 어때요? 2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럼 2를 이제 한 80% 끝냈어. 그럼 어때요? 3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나는 1에서부터 지금 2로 못 넘어가겠는데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법 하나당 한 문제예요. 법률 하나에 한 문제야. 이쪽은. 근데 여기는 보세요. 법 하나에 7문제죠. 여기는 법 하나에 24문제, 3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거 올해 합격률이 36%예요. 1회 때 다음으로 높아요. 최고점을 찍었어. 근데 지금 작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는 한 30% 가까이 됐고요. 그전에도 이제 30%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합격률이 10%, 15%밖에 안 된다던데, 그거는 원서 제출 대비잖아. 응시 대비로 발표를 해요. 응시 대비. 원서 내놓고 시험도 안 치는 사람을 응시성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럼 답지를 낸 사람 중에서 36%가 된 거예요. 원서를 제출한 사람 대비하면 한 19%에서 20%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것도 역대 최고예요. 지금 나름대로는 시험을 지금 3년째 계속 쉽게 내고 있어요.
이럴 때 빨리 따야 돼요. 왜? 이러다가 한번 자물쇠를 콱 잠그죠. 주택관리사처럼 막 2차 과목을 주간식 내버리고, 예. 상대평가 해버리고 이러니까 곧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때 이제 잘 따셔야 돼.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전 내년에 뵈야 되겠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저는 1월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